네, 정보시스템 감시 샤딩 시작하겠습니다. 음, 실습 위주로 할 건데요. 한 번 분량은 저희 약간 이론적인 걸 얘기할 필요가 있어서 오늘은 이론 잠깐 간단하게 하고요. 다음부터 실습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음, 자, 샤딩, 즉 용어가 지금 샤딩이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제가 찾아봤더니 이게 뭐 예를 들어서 국제 표준이나 뭐 이런 용어는 아닌 것 같아요. 표준이 꼭 뭐 이런 건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샤드라는 거는 뭐 이론적으로 보면 수평적 파티션을 의미한다. 여러분들 그 RDBMS에서도 이제 파티션이라는 기능이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죠. 그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연도별로 뭐 2000 연계 데이터 이렇게 쭉 있고요. 뭐 2001년께 있고 쭉 이렇게 해서 만약에 2000 지금 23년 이게 데이터들이 이제 테이블에 저장이 됐다고 가정했을 때 이거를 이제 하나의 파티션에다 저장을 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조회를 할 때 어떻게 되죠? 뭐 2003년도 거를 만약에 이제 조회를 한다 할 때 이게 데이터 양이 이제 많기 때문에 뭐 이게 인덱스를 걸든 아니면 뭐 풀스 스케인을 하든 어쨌든 이것을 찾아오는데 시간이 이제 걸린다는 얘기. 그래서 이 파티셔닝 기법은 뭐냐면 데이터를 저장할 때 이렇게 미리 연도별로 파티션을 나누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2000년 데이터는 여기다 저장하고요. 2001년은 여기 2002년 이렇게 하다가 2023년 이렇게 되면 이 왼쪽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003년도 데이터를 찾아오려면 전체에서 이거를 찾아오는 개념이죠. 그러면 상당히 시간이 이제 걸릴 텐데 이렇게 파티션이 돼 있으면 내가 2003년도에 데이터를 요구했을 때 바로 이 파티션을 이동해서 바로 데이터를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능이 상당히 이제 향상되는 그런 장점도 있고요. 뭐 굳이 또 이야기하자면 이제 이런 인서트 할 때도 인덱스들이 존재하거나 하면은 그 중간에 어떤 뭐 2009년도 데이터가 들어간다. 이럴 때는 또 이제 얘가 자체 인덱스를 만들면서 소팅을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인서트 성능도 떨어진 반면에 이런 것도 이제 바로 자기가 필요로 하는 그 파티션에 가서 인서트를 하기 때문에 인서트의 성능도 나름 향상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개념이 이제 보통 저희가 이제 파티션, 그래서 파티션이라고 말하죠. 이건 이제 주로 이제 수평을 말하죠. 네. 여러분 이제 수직 파티션도 있잖아요. 수직은 한마디로 컬럼 단위로 넣는 거죠. 그렇죠. 어디 파티션에는 뭐 이름 컬럼을 다 넣고 어느 파티션에는 뭐 주소 파티션 자 이런 거는 이제 잘 쓰진 않지만 이제 뭐 자주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컬럼들이 있는 테이블에서 굳이 이거를 하나 몰아놓고 했을 때는 이제 속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자주 쓰는 걸 컬럼과 잘 안 쓰는 컬럼 분리해서 이렇게 수직 파티션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 샤딩이라는 건 여기 이제 보시면 이제 수평 파티션 개념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키에 의해서 키 값에 의해서 분리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연도가 이게 이제 이게 코드성이라고 봤을 때 일자가 코드를 이제 키로 해서 이렇게 저장하는 방식일 수 있고 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저희가 무슨 성적표인데 뭐 A, B 이건 키가 안 될까요? 저기 뭐 조직 코드 같은 거 예를 들어서 조직도에 조직 코드라는 테이블이 있을 때 이건 이제 뭐 001, 뭐 002 이렇게 쭉 코드들이 있겠죠. 이때 요 코의 키에 따라서 테이블 파티션을 나눠서 각 코드를 넣는다든가 이런 이제 개념이 이제 샤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런 거를 용어를 샤딩이라고 쓰고요. 이 몽고DB에서 이 샤드의 구조를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은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리적으로 저희가 이제 저번 시간 리플리카 세트 할 때 몽고 D라는 데몬을 올렸죠. 이게 이제 데이터베이스죠. 이 D 이렇게 이런 거를 올리고 뭐 리플리카 세트 구성했는데요. 이 샤드 구성이라는 거 의미는 뭐냐면 이렇게 데몬을 이쪽에 이제 띄우고 만약 오른쪽에 이렇게 또 샤드로
데몬을 띄우게 되면 데이터가 저장이 될 때 아까처럼 만약에 도큐멘트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컬렉션에 도큐멘트 10개를 저희가 이제 인서트 했다. 그럼 여기에 뭐 5개, 여기에 뭐 5개 이렇게 들어갈 수 있죠. 즉 그건 어떤 키 값에 의해서, 그죠? 이 키 값에 의해서 분류돼서 이제 이렇게 들어간다는 걸 의미합니다. 물론 여기에 이제 이렇게 계속해서 늘어날 수는 있죠. 그러면 좀 더 세분화돼서 이제 키 값이 세분화돼서 이제 데이터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 샤드를 구성하면은 단순한 건 아니고요. 리플리카 셋은 저번처럼 이제 그 바로 클라이언트에서 접속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샤드를 구성하려면 기존의 그 저희 그 한마디 클라이언트, 이게 바로 이쪽 이렇게 샤딩된 데몬을 접속하는 게 아니고요.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이 라우터라는 게 필요하고요. 두 번째가 이 컨피그 서버라는 게 필요합니다. 실제 이제 클라이언트는 예전에는 이렇게 바로 몽고 데몬으로 저희가 이제 리플리카스에서 접속을 했는데, 이 경우에는 일로 요청하는 게 아니고 이 라우터, 얘한테 요청합니다. 이게 일종의 이제 프록시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일을 위임하는, 그죠? 얘한테 요청을 하게 되고요. 얘는 요청받은 거를 이제 데이터 같은 거 처리하는데, 이 메타데이터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데이터는 여기에 넣어주고 어떤 데이터는 여기에 넣어주고 이런 어떤 정보들이 이제 필요하겠죠. 이런 거를 이제 이 컨피그 서버에 저장했다가 나중에 또 이제 이 컨피그 서버의 내용을 찾아서 이제 또 조회한다거나 이런 걸 합니다. 그래서 이 샤딩을 구성하려면 첫 번째 이 라우터라는 게 필요하고, 요거는 실제 몽고 S라는 프로세서로 띄우게 됩니다. 요거는 저기 몽고 D죠. 이쪽은 몽고 D인데, 이 라우터는 몽고 S라는 거로 이제 프로세스를 띄우게 되고요. 이쪽 이제 이쪽 컨피그 서버는 이것도 몽고 데몬입니다. 얘는 데몬인데 이 컨피그 정보를 갖기 위한 서버를 이제 구동시킨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게 권장하는 게, 이것은 항상 컨피그 서버도 이렇게 리플리카스에 3개, 데몬을 3개를 구성해서, 여러분 저번에 시간 하셨지만 이게 프라이머리, 세컨더리 이렇게 구성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이 컨피그 서버가 다운이 되면은 당연히 이게 작동을 안 하겠죠. 여기에 정보들이 이제 메타 정보들이 다 저장이 되어 있는데, 얘가 만약에 다운이 되면 이 라우터가 클라이언트 요청을 받았을 때 어떤 정보를 읽어서 이 샤딩된 데이터베이스 접속을 해야 되는데, 이 정보가 없으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컨피그 서버도 이렇게 3대로 리플리카 셋을 꼭 구성해서 프라이머리가 장애났을 때는 이 세컨더리가 바로 프라이머리 서버가 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을 해야 된다는 걸 보여드리고 있고요. 물론 이 샤딩 쪽도 데이터베이스는 당연히 권장은 이렇게 한 대가 아니고요. 리플리카 셋으로 3대씩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 메인이 이제 프라이머리가 작동을 하다가 프라이머리끼리 서로 이제 샤딩을 하겠죠. 데이터를 나눠서 저장하다가 여기서 어떤 이런 프라이머리가 장애 났을 때는 저희가 이제 이 세컨더리들이 프라이머리로 승급을 하면서 또 이제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요거에 대한 내용을 좀 이제 자세하게 보여주는 그림이 컴포넌트, 요 그림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걸 이제 잘 정리해놨죠. 얘가 이 프로그램 이제 클라이언트에서 드라이브를 통해서 접속을 하는데, 이쪽에 샤딩된 데이터 바로 접속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몽고 S라는 라우터, 요거 보시면 몽고 S 통해 접속하고요. 얘는 이쪽에 컨피그 서버의 정보를 갖고 이쪽을 이제 샤딩하게 되는데, 이 컨피그 서버는 몽고 데몬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프라이머리, 세컨더리 이렇게 해서 리플리카 셋으로 구성하죠. 이걸 보실 수 있고, 실제 데이터가 저장이 샤딩돼서 나눠지는 데이터베이스는 원래는 이제 쭉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데, 이런 각각의 것도 이렇게 각각은 다 리플리카 셋으로 이게 나중에 이제 실습할 때 보시면 리플리카 셋 2, 리플리카 셋
3고요. 이거는 뭐 config replica set 이름을 이렇게 줘야겠죠. 이런 식으로 각각 다 레플리카 셋을 구성하면서 또 이렇게 가로는 샤딩을 구성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전체적으로 샤딩을 하기 전에 좀 개념하고요. 이거를 구성한 최종 형태들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해봤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실제 이제 샤드를 구성하면서 이제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편의상 요 그림 그대로요.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아마도 이제 프로세스 띄우는 게 좀 많아지겠죠? 왜냐면 이거 이제 몽고 S를 하나 띄워야 되고요. 컴퓨터 서버 쪽에 이제 3대 데몬 제가 띄울 거고요. 그 다음에 샤드는 제가 3개 정도만 뭐 3개 정도로 샤딩을 한다고 보고 각각의 3개씩 또 데몬이 뜨겠죠. 그러면 몽고 S 하나에다가 몽고 데몬은 몇 개가 뜨나요? 355, 15개의 몽고 데몬은 프로세스로 이제 띄우는 방식으로 해서요.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